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선발이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일연공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지금 오늘 월요일입니다. 제가 녹음했던 시간들에 비하면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5시 12분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 좀 피곤해서 많이 좀 잠을 좀 잔 것 같아요. 낮에 좀 낮잠 좀 자고, 그 다음에 어제 개그 콘서트죠. 그거 보고 한 1시간 반 정도 잤나요. 그리고는 또 잠이 깨가지고는 영화도 좀 보다가 이리저리 이렇게 생각할 것도 좀 있다가 그러다가 잠을 좀 자려고 엄청 시도를 했는데요. 잠이 안 오더군요. 주로 보면은 저도 이제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정말 어릴 땐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30대 중후반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경험들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해를 하죠. 저도 몰랐는데 정말 40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사시는 거 보면은 되게 부럽죠. 되게 부러운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 이 건강에는 이제 육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어떤 그 변화가 상당히 저는 생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누워있다가도 왜 잠이 안 오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다시 또 누웠다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차피 6시에 일어날 거면 차라리 4시나 3시 때 나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침 일찍 샤워를 하고 지금 회사에 도착하니까 한 4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하고 이제 막 해야지 하니까 또 목이 딱 메이네요. 참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를 최대한 잘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녹음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의 이런 어떤 잠이 안 오는 어떤 현상, 설레임,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또는 2015년에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가 해왔던 물론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우리가 송년회 밤을 했죠. 그 다음에 26일 날 대부도 펜션에 가서 지사장들하고 편하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사이트라든지 우리 방송을 들어보시거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면 되게 많이 바뀌고 되게 많이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2015년에는 저는 2013년, 14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요. 13년에 겪었던 심리적인 괴로움, 14년까지 연결됐던 괴로움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괴로움들 속에서 어찌됐든 굉장히 그 엄청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4년을 돌이켜보면은 후회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 힘들었던 것들이 벌써 잊혀져 가는 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앞으로 20년이 더 지나더라도 2014년도는 꼭 기억할 것 같습니다. 2015년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지금이 26일이죠. 그러니까 26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한테 있었던 변화라면은 역시 협회의 경매 교육 그 커리큘럼이 변화를 맞았다는 것이죠. 원래는 매월 2회 시간은 토요일 날 진행하는 무료 알토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그 질 좋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던 원인은 동영상을 많이 제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협회가 출범하기 전에 거의 한 10년 전쯤에 5가지 경매의 어떤 협회 이념을 정했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념은 경매 저변 확대였습니다. 제가 협회를 열었을 때는 경매 저변이랄 게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경매를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이 안 좋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저변 확대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로 이렇게 다가왔었던 게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정말 경매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또 많은 재미를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금년부터는 토요일 날 진행하는 알토란을 매월 1회만 진행하고 1년에 12번만 하자. 그런데 단순한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12번을 부자 마인드 강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죠? 문답식으로 스스로 강의생하고 교육생하고 저와의 어떤 대담을 통해서 그분들 스스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이런 거였나? 경매에서 필요한 어떤 정신 자세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가는 어떤 그 교육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서 짜낸 것이 베스트 12강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우리 그 대한공경매사협회 카페의 교육 공지란에 들어와 보시면 있습니다. 12강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꾸몄는가. 40강을 할 때 나타났던 경매 교육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자 마인드적인 요소, 스스로 좀 깨달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5년도에 조금 달라진 거라면 소금쟁이 투자클럽이 개시가 됐다는 것이죠. 소금쟁이 투자클럽은 토요일 날 첫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틀 전에 그 소금쟁이 그 발대식에 제가 그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요. 다른 어떤 그 투자자들이었죠. 예. 좀 그런 사람들 때문에 1시간 이상을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소금쟁이 발대식에서, 제대로 녹음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좀 봤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다스리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큰 행사를 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는 초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액땜을 한다 이런 표현을 적죠. 그런 표현을 하듯이 액땜이 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들은 뒷담화를 많이 까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소금쟁이로 오셨던 분들이 가입하신 분이 한 40분 정도 되시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이 한 30 몇 명 정도 되시고 저희 그 지사장들하고 직원들 포함하면 거의 한 45분 정도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촬영을 해주셨고요. 나름 제 인생에서 2015년에서는 첫 단추인데요. 그 첫 단추를 화려하고 멋있게 하려고 했으나 나름 앞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서 인사를 드렸던 거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뭐 어찌됐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좋기도 하겠지만 처음에 안 좋고 끝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이 안 좋아도 끝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뭐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베스트 12강이 도입됐다는 거, 두 번째는 소금쟁이 투자클럽이 개시됐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소금쟁이 밴드를 조직하고서 서로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면 불붙듯이 붙어서 서로 이렇게 댓글도 남기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각자가 아직 친해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죠. 이번에 그 소금쟁이 그 할 때는요, 우선 4가지 팀으로 나눴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소팀, 금팀, 쟁팀, 이팀 4가지 팀으로 나눴고요. 팀별로 나눈 이유는 나중에 진행될 팀별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나름 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을 하셔서 Q&A 시간에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지만요. 소금쟁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번개 설명회를 한다. 또는 기획 물건을 가져온다. 우량 물건을 가져온다. 오너십이다. 멤버십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궁금해 하셔서 설명을 조금씩 드렸었죠. 진행하다 보면 좀 더 잘 아시게 될 것이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면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량물건 그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을 보이고 그런 우량물건들에 대해서 투자는 안 해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물건들을 우량물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등등등을 통해서 적어도 혼자서 경매 공부하고 혼자서 물건 투자를 하는 경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하고 다양한 시각을 겪으면서 또는 그 오랜 시간이죠. 5년, 6년을 가면서 어떤 본인들이 투자했던 물건의 변화도 느껴보면서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지혜가 트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제가 기대하는 어떤 교육 효과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사자마자 그냥 1, 2억씩 남아가지고 팔아치운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놓기 바쁘게 새가 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8개월 이짝 저짝으로 새가 안 나가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루 종일 살아도 어깨가 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졸리기도 하고 어떤 시간대는 정신도 몸도 청명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나 기분 좋다가 어느 한 사람의 어떤 말투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기분이 바로 나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원래 100년을 살아도 희노애락이 섞여 있고요. 하루를 살아도 희노애락이 섞여 있습니다. 맞죠? 하루 종일 기분만 좋을 수도 있기도 힘든 노릇이죠. 하루에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때는 서로 이렇게 웃고 어떨 때는 서로 얼굴 붉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투자도 인생을 겪고 있는 희노애락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인생도 어떤 투자는 대개 빛을 보고 어떤 투자는 여름 같기도 하고 어떤 투자는 가을 같기도 하고 어떤 투자는 겨울 같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벌들이 살면서 사는 족족 투자에 성공한 재벌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재벌들이 보면은 투자에 계속 성공만 하던가요? 삼성이 그러던가요? 현대가 그러던가요? 어떻습니까? 주식은 계속 오르던가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던가요? 대기업의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은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 수명이 가장 긴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재산은 부풀려 나가고 기업의 규모는 커져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저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거의 돈 한 푼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 성공만 있고 100% 좋기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샀던 것 중에 정말로 오래가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로 돈 한 푼 투자 안 해서 막 몇 억씩 그냥 차익을 보고 판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도 나름 한 10건을 하면은 90% 이상은 성공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제가 여태 돈을 벌었던 어떤 가장 큰 요소는 역시 저의 개인 투자였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PT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 수입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전에는 투자로 일으킨 수입이 훨씬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 이런 다양한 어떤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책 이름도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였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다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지배력을 갖고 있기가 힘들죠. 결국에는 어떤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잘 타고 잘 받아들이는 거 이런 능력이 투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 마인드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뗏목을 가지고 작은 배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다라고 보면 세계 일주를 완벽하게 하려면 큰 배를 타고 가면 좋습니다만은 대부분 세계 일주를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큰 배보다는 조금 작은 배를 타죠. 그러면서 태풍도 만나고 뭣도 만나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과거에 제가 경매를 할 때가 98년이니까 부동산이 대폭락을 할 때 시작을 해서 또 부동산의 호경기인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부동산의 불경기인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는 또 다른 대통령의 시대를 거치면서 저의 어떤 부동산의 변화를 또 있겠지만요. 평탄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죠. 그죠? 16년 동안에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게 10년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IMF 때,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5년,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2년, 7년. 그것만 해도 12, 1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기가 부동산의 불경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시대에 저는 부동산으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예, 불경기 시대라는,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던 시절에도 돈을 좀 벌었고요. 당연히 부동산 상승기인 노무현 정부 때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중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재산 증가를 이뤘던 시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부동산의 어떤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변화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부동산의 외계 현상이 자기한테 맞춰져서, 덜컥덜컥 팔리고 덜컥덜컥 세가 들어오는 것이 정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은, 아직도 투자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단계까지인 것입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여러분들의 노력 이후, 즉 진인사한 이후 대천명하는 역할 외에는 여러분들이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인생의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좋다고 하니까 나름 뛰어들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해보다가 자기 성과에 자기 만족도가 떨어지면 안 좋다라고 대번에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 단견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심리적 변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공동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소금쟁이를 만들 때요. 가능하면 어떤 경연대회도 있지만은 어떤 마인드를 중시하고 서로 뜻이 통하는 동지를 구한다는 컨셉에서 소금쟁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금쟁이는요, 저는 이 투자 클럽에 여러 가지 것을 선을 보일 겁니다. 예, 부동산만 선보일 것이 아니고, 동산도 선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통업에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것도 선을 보일 거예요. 선을 보이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성패가 보이는 것은 아니죠. 칠판에서 이런 게 있어요라고 떠든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질을 하기 직전까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지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아마 PT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물건을 이렇게 고르면서 바로 우량 물건이 결정되는가요? 아니면 제가 골라놓은 물건이 우량 물건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시세 조사와 분석 과정을 거친 연후에 그런 일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우량 물건인지 아닌지는 우선 고른 연후 시세 조사와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좁혀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어떤 물건을 제가 소금쟁이 클럽에 올릴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것저것 돈이 될 만한 것을 싹 올리고 소금쟁이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돈이 될 만하면 하는 걸로, 예, 그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경매를 할 때도 빌라쟁이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파트쟁이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경매쟁이를 해야지 부동산쟁이를 해야 되고, 경매를 선택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한 경매라는 수단에 너무 몰입해서 경매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금물이죠. 돈은 나오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오를 때는 일반적인 소매 시장에서도 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강남에서 돈 번 사람들이 경매로 돈 번 사람들보다는 거의 다 일반 소매로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분양만 가지고도 1년에 한 10년에 한 두세 건 정도의 분양을 하고 프리미엄 따고 그다음에 보유하면서 시세 상승을 봐서 돈을 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효가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일종의 투자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어떤 경매쟁이로 그쳐서도 안 되고 또 경매쟁이로 그친다고 했더니 이제는 빌라쟁이에 붙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누구는 상가쟁이로 붙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잡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음식에 편식을 하지 않아야 건강을 챙기듯이 다양한 것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소금쟁이 투자 클럽이라는 것은 다양한 문물, 다양한 투자권 것들을 다 올려놓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소금쟁이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멘트에도 엊그제 어떤 행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집안의 애경사와 경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투자 클럽이고 멤버십이라고 해서 굳이 돈만으로만 얘기할 것인가? 아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사람과 사람의 교분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어떻게 돈만으로 사람을 엮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양한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형제도 있을 것이시고요. 형제나 친구나 10년을 사귀었을 때 늘 좋기만 하던가요? 아니면 중간에 안 좋은 일도 있던가요? 안 좋은 일도 있죠. 섭섭한 일도 있고 조금 화난 일도 있죠. 또 실망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마냥 좋기만 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어떤 인격으로 마냥 좋기만 하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머리를 쓰는 게 저희들 인격 수련에도 필요한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쟁이가 앞으로 되시거나 또는 현재 소금쟁이가 되신 분들이거나 우리가 일단 한 공간에서 하나의 뜻으로 뭉친 이상은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정말로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생각을 갖자. 요거를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인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와서 이런 강의는 아니죠. 녹음을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가 이렇게 겪는 이 최근의 어떤 심경, 그 다음에 대한공경매사협회가 2015년에 바뀌는 두 가지의 커다란 흐름, 그죠? 베스트 12강을 통한 부자 마인드 습득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금쟁이 발대식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공동투자권이 하나 기획이 돼서 오픈됐다는 점, 그쵸? 이런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자면은, 오늘 쿠팡에서 어떤 소셜 커머스죠? 여기서 관계자분이 하나 오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만드는 저가형 강의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의 강의를 구매하셔가지고 들으실 수 있게끔 다른 지사장들이 직강을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더 이렇게 저렴하면서 들어보거나 공부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로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경매 실무에서 중요한 우량물건 검색 훈련하고 시세조사 분석 훈련 이런 것들은 오픈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경매라는 것은 하나의 성이죠. 성이다 보니까 성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돌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하다 보면은 경매로 강의할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개편을 해서 쿠팡 같은 곳에서 저희가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저희 홈페이지가 한 80%의 어떤 완성도까지는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뭐 한 달 이내에는 홈페이지가 이제 개편된 게 오픈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저희 대한공경문사협회로 접속을 하셔서 다양한 동영상하고 방송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지금 팟캐스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통상 2,000회 정도 들으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급이 되면 적어도 전국에서 10,000명 이상은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팟캐스트가 평균 청취율이 2,000개라면 당연하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오픈이 전국적으로 되면 아무래도 10,000명 정도는 들을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협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애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인테리어를 통해서 다시 2015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로 옛날에는요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가진 게 없을 때는 이렇죠. 새로운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슴이 뛰고 열정적으로 바뀝니다. 엄청 부지런해집니다. 더 지금도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엄청 부지런해지고 엄청 집중력이 이제 높아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선지 동일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지금 느끼는 감정은요 어떤 거냐면 오로지 기쁘기만 한 게 아니고요 다소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잃을 게 좀 있다 보니까 불안증이 살짝 있어요. 불안증.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별건 없습니다만은 이 불안증에 대해서 또 한번 나중에 이렇게 방송을 해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대의 도전, 2015년에 담배값 인상됐다고 또 담배를 끝내 만내하시면서 또 이렇게 며칠 나 금연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2015년에 구정이 2월 아닙니까?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다음 구정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도 또 하나의 계획을 또 세우시고 저처럼 한번 정말 밤잠 안 자고 한번 달려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각오를 본인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어져 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단계의 성장하는 모습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오늘 아침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 도기안이라는 사람이 방송으로 노출이 좀 되어 있어요. 유명해지려고 녹음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찌다 보니까 그래도 전혀 모르는 분이 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거는 좀 저한테도 사실 감동이죠. 예, 그죠? 제가 뭐라고 책을 쓰니까 이제 사인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긴 했습니다. 제가 가지는 어떤 애정과 어떤 그거에 비례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되고 더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뀐 제도, 바뀐 변화에 대해서 저도 적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또 한번 바뀌는 제도와 기타 등 사회 흐름 이런 거에 자신의 적응력을 강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강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생존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죠. 그거를 적자생존이라고 하듯이 모든 사회적인 것은 변하고 여러분의 투자 환경도 변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도 변하고 감정도 바뀌죠. 그렇습니다. 은행의 대출 수준도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죠. 심지어 나도 바뀝니다. 그죠? 이런 바뀌는 곳에서 어떤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떤 생각에 대한 공부, 마인드에 대한 공부가 최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시라는 거, 요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새벽이어서 목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나름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이제 들으시거나 오후에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지사장들과의 토크쇼는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토크쇼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제로 토크쇼, 즉 주제를 올려놓고 랜덤으로 떠들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댓글에 자꾸 이렇게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토크쇼로 3천만 원의 프로젝트를 했을 때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대충 시세조사도 하지 말고 문서에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하시죠 라고 해서 한 방송인데, 마치 우량 물건을 추천하는 공간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를 열고 눈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머리가 모자라면요, 경매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피해를 봅니다. 경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되는 놈만 되죠. 그죠? 아무나 된다면 뭐하러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주마를 썼겠습니까? 그죠?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셔야죠. 그죠? 생각을 한 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는 제가 아마 수도 없이 떠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배고프면은 담을 넘고 강도도 하고 하지만 배가 고파서 죽어도 강도질은 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다른 결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배가 고픈 상황,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어도 누구는 강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지가 죽을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도 달라지고, 경매라는 것을 가지고 놀았을 때 누구는 긴 세월을 지났을 때 부자 돼 있고 누구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 또한 모두 다 자신의 생각 때문인 것이죠. 그죠? 저가 경매로 재산 증식을 이룰 때 또한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에 경매를 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성과를 거두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제가 투자할 당시에 어떻게 나한테만 그렇게 좋은 물건이 연겼냐, 이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데 그 차별성은 결국은 마인드였다 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했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